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교수 오명환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인재를 길러내고자 혁신적인 교육과 에너지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지구상에 사는 생태계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는 태양빛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로 탄수화물을 만들고 호흡을 통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호흡은 탄수화물을 연소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인 호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 연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인류가 문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인류의 호흡이 커졌습니다. 이는 전기를 생산하고 또 제품을 만들고 벌목하고 또 물건을 수송하고 난방이나 취사 같은 어떤 주택이나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활동들, 모든 활동들이 이 호흡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 시스템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점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스스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또 그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산호초를 포함한 해양 생물들이 그리고 또 밀림에 사는 여러 생물 종들이 이미 대거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무더위 이런 것이 10년에 한 번 또는 한 2,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올려놓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다시 산업화 이전으로 돌려놓는다고 기후나 또 생태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구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는 있죠.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증가해온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해서 지구 평균 온도는 계속 올라갈 것이지만 이를 한 2050년도까지 1.5도 정도까지만 올라가게 해보자, 그런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흡수해서 고정해야 됩니다. 식물들이 하는 것처럼 지표면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 구조에서 흡수하는 산업 구조로 바꿔야만 합니다. 화석 연료와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생태계가 지표면에 축적시켜 놓은 탄소 또는 이러한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생태계의 기능을 절대 훼손하거나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향후 50년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을 해보면 발전 부문이 한 55%, 중공업이 25%, 그리고 수송 부문에서 한 11%, 건물이 한 3% 정도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이 에너지를 수소나 배터리 같은 탄소 배출이 없는 형태로 저장하고 또 수송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왜 에너지의 저장과 수송이 중요한가? 재생에너지의 양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풍력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와 적게 부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나 독일과 같이 전력의 수송에 있어서 고립이 되어 있는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를 에너지를 이송할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이때 수소라던가 또는 암모니아 같은 그런 화학 물질로 저장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큽니다. 바람이 날마다 부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력 사용이 적을 때는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을 때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한 시스템을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또는 ES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가용이나 화물 트럭, 항공기 등 그런 수송을 하는 수단들은 휘발유 또는 경유 같은 그런 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서 수송을 하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 화석 연료를 수소나 배터리 또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전환해서 만든 연료 등으로 대체해야만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와 자원의 어떤 순환 경제를 실현해야만 합니다. 이 과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 생활 및 이 산업 폐기물의 재활용입니다. 탄소를 직접 포집해서 지표면에 어디든 저장을 시키거나 연료나 화학 원료를 만들어서 활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집중해야 될 기술은 탄소 활용 기술로서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전환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전환해서 연료 그리고 또 제약과 국내 화학 산업에서 필요한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 쪽에서는 여러 가지 유무기 폐기물들을 생물학적으로 또는 물리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리파이너리라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로 분해해서 LNG나 또는 수소 같은 것들을 추출해내고 여기서 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예를 들어 미세조류 같은 것에게 이제 먹여서 미세조류를 성장시키고 이를 다시 바이오매스로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태양광 발전이 상용화되고 실현이 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들이 지금 상용화된 상황에서 이 태양 전지나 리튬이온 전지를 어떻게 다시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점점 중요한 이슈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 되어도 이 시장과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태양광이 수십 년 동안 개발이 되어가지고 이 기술로서 가격을 낮춘 후에도 또 정부가 열심히 지원하고 산업이 그 개발에 참여하고 그리고 민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는 단계를 밟았듯이 앞으로 나올 기후 대응 기술들도 그럴 것입니다. 당연히 이 에너지 산업의 재구축은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책임과 역할이 아마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요. 세계적인 에너지 인재 양성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그리고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쩌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에너지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을 것입니다.